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인스타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그 사연 한번 만나보시죠. 올해 초 소개팅을 통해 정말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매너까지 좋은, 정말 이게 현실일까?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져 지내던 어느 날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요. 벌써 와 있네? 남자친구를 발견했지만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살금살금 조심스레 다가갔는데, 야, 내가 보내준 동영상 봤냐? 죽이지. 그럼 바로 지난주에 예진이랑 찍은 거야. 남자친구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저는 제 두 귀를 의심해야 했어요. 몰래 찍은 건데 더 스릴 있더라고. 아무튼 또 찍는 대로 톡방에 올릴게. 오빠, 예진아, 언제 왔어? 방금 통화 내용 뭐야? 민석이랑 회사 일로 통화 좀 했어. 핸드폰 줘봐, 빨리. 핸드폰은 왜? 저는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그대로 낚아챘고 그 안에서 제가 옷을 벗고 자고 있는 사진은 물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동영상들을 보고 말았어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었던 건 그런 사진과 영상들을 친구들과 돌려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들킨 남자친구의 반응은 더 적반하장이었어요. 야, 왜 남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보고 그래? 하여간 처음부터 이러는 줄 알았다니까. 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아니 사진이나 동영상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어떻게 그걸 친구들이랑 돌려보냐고. 야, 남자들끼린 다 그래. 다 그런다고. 야, 됐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만나겠냐? 그냥 헤어지자.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카페를 나갔고 저는 그곳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영상이 계속 인터넷에 돌아다닐까 봐 너무 겁나고 그런 남자친구를 사귄 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남자친구를 고소하면 영상도 사진도 모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 너무 열받지 않아요?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읽다 보니까 나는 지금 가슴 아픈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은 그럴 수 있다 쳐. 어떻게 이걸 그럴 수 있다 칠 수 있는 그럴 거죠? 수 있다고 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고 또 하염없이 울었대잖아 카페에서 이분이 혼자. 같은 여자된 입장에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분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셨을까요? 이게 진짜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되게 큰 범죄고 엄청난 범죄죠. 이거 사실 제가 볼 때는 철컹철컹입니다. 철컹철컹 네, 진짜. 맞아요. 여기 예. 막 남자들끼린 다 그래 그런다고 그러는데 남자들 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만나나요? 그럼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저는 그리고 또 기사 여기 보면은 이런 남자친구를 사귄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너무 마음 아픈 것 같아요. 본인 잘못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어쨌든 좀 이 사안은 저희가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도록 얘기를 정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준영 사건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촬영하고 유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게 다르죠. 처벌되는 것이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두 분이 해주시겠어요? 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요, 제14조에 이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카메라 등의 그 영상 기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당사자의 동의나 이런 의사에 반해서 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었을 때, 그러니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끔요,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유포한 사람들도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을 유포하거나 혹은 촬영 당시엔 동의했더라도 이제 배포 당시에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함부로 배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촬영한 경우에도 5년 이하 또는 그쵸.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고 또 이걸 유포한 사람한테. 유포한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는 이별한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지방법원 판례도 나오고 있어요. 네, 정준영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단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 이걸 본 사람들은 처벌이 안 되는 거냐?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보는 것만으로 혹은 다운받는 것만으로는 사실 처벌이 어렵잖아요. 맞아요. 다운로드를 그냥 받는 것 자체는 처벌이 안 되는데 이거를 다운로드 받은 거를 다시 다른 사람한테 전송했을 때 이건 다시 유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만 처벌된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촬영을 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를 했으면 이걸 유포를 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나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죠. 가수 구하라 씨가 전 남자친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합의하에 촬영을 했고 헤어진 이후에 그 남자친구분께서 이거를 유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구하라 씨를 협박했던 사건이 있어요. 저는 또 그 남성분께서 공판에 나가서 이제 기일에 출석하셔서 뭐 하시는 진술하시기를 뭐 여전히 계속 뭐 그 동의를 해서 찍었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논점을 흐리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론의 물타기 자극적인 얘기를 해서 여론 물타기를 하려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화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리벤지 포르 이게 사실 거의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우는데 이런 리벤지 포르노가 마치 상대방이 먼저 찍자 아니면은 동의해서 찍었다 이것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잘못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또 리벤지 포르노라는 단어가 용어 사용이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예를 들어 포르노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 촬영 당시에 그 촬영자들의 양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걸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불법 촬영한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도 이것도 리벤지 포르노다 뭐 이런 식으로 명칭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불법 촬영 동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용어 사용에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요즘에는 이런 불법 촬영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내인실행 사건, 구하라 사건, 정준현 사건 등등. 그래서인지 대검찰청에서도 이와 같은 불법 촬영에 대한 수사 원칙을 최근에 다시 표명을 했는데요. 여러 번 촬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여러 번 유포를 했었을 때, 그리고 동일인계 식별이 가능할 때 있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그들의 입장을 표명했다죠. 네,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 진행 시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선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요. 다만 뭐 주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분이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뭐 해외로 도피할 우려 뭐 이런 경우에 한해서 구속을 해서 이제 임신을 구속해서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 건데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안이 아니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 지금 구하라 변호사가 말씀해 주신 그런 사유들에 한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방법과 제재를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원칙을 이제 표명을 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형사처벌도 이렇게 수위가 굉장히 높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회 같은 경우에는 촬영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추후에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에는 배포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사연으로 좀 돌아와서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도 사실 이 영상을 어떻게 삭제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저희 우리나라 법에 이제 다행히 이런 규정이 있어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는 이런 영상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입은 분이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 그 영상물을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영상 삭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한계가 많은 게요. 최초로 이런 영상이 게재됐던 그 게시판에서 영상을 삭제하는 거는 쉽지만 이미 여러 사람들한테 유포되었을 경우에는 이 모든 유포된 사람들 다 찾아가가지고 삭제한다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장례 서비스?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원래 이 디지털 장례 서비스는 죽은 사람의 인터넷 기록 흔적들을 지워주는 그런 서비스였는데요. 요즘에는 불법 촬영 영상물을 지워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신속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형사, 아까 민사로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법 조항이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아직 유포가 이제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얼른 그 법률 조항을 이제 활용을 하셔서 국가에 이제 삭제 지원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보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좀 퍼진 이제 영상물은 삭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경찰 수사나 민사소송 진행만으로 알아서 국가에서 좀 이제 삭제를 하고 찾아서 해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아직까지는 좀 국가에서 그렇게까지는 해주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아프시고 충격적이시더라도 지금 저희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아직 뭐
영상이 유포가 안 됐으면 좋겠고 유포가 안 됐을 거라고 믿고 유포를 아마 안 하셨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마음을 추스리시고 얼른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가 오늘 드렸던 방안들을 얼른 이제 신속하게 좀 해결해 나가셔서 이제 잘 마무리를 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